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게을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, 그래서 요즘에 일찍 일어나야겠다라는 다짐을 했거든요. 근데 오늘도 늦게 일어났어요.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잠을 들 때 제가 스스로한테 어떤 생각을 했냐면, 어제 기침을 밤에 조금 많이 했거든요. 코로나 아닙니다.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을 푹 자지 못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자도 돼.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자신한테 위로를 해주면서 정신 승리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계획했던 일들을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 못했을 때, 아니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이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먼저 합리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하는데요.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불러서 실험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실험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실험이었어요. 어떤 실험이었냐면 사람들을 방에다 가둬놓고 옛날 전화기 다이얼 있죠. 그 다이얼을 30분 동안 뱅뱅뱅뱅 돌리라고 한 거예요. 정말 재미없겠죠. 그렇게 실험을 시키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시킵니다. 무슨 거짓말이냐면 이제 이 실험 끝나고 밖에 나가면 다음 실험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실험 되게 재밌었다고 거짓말 좀 해주세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물론 실험을 참여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겠죠.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과제를 하고 나가는 길에 이 과제 되게 재밌어요 라는 거짓말을 하고 집에 간 겁니다.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모든 사람들한테 실험에 참여한 대가로 똑같은 보상을 주지는 않았고요.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실험 참여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으니까 2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고, 또 다른 참여자들한테는 이 실험 별거 없었으니까 5천 원 드릴게요 라고 보상을 다르게 제공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실험 실제로 얼마나 재미있었어요? 라고 물어봤습니다. 자, 2만 원을 받은 참여자들이 있고 5천 원을 받은 참여자들이 있을 때 누가 더 이 실험이 재미있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? 당연히 돈을 많이 벌면 더 재밌다고 하겠죠. 그러니까 2만 원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재밌다고 응답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반대로 나왔어요. 5천 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과제가 훨씬 더 재미있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. 왜 그랬을까요? 2만 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루한 과제를 하고 거짓말을 한 대가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재미없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5천 원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기껏 이 5천 원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 과제를 했단 말이야?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내가 재미있었다고 대기실 사람들한테 말한 건 진짜 재미있었기 때문이지 이 5천 원 받으려고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한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재미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5천 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과제를 더 재미있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. 재밌죠?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거든요. 어떤 사람이 월급을 굉장히 큰 액수로 받았다. 그러면 항상 불평해요. 일이 힘들고 사람들이 지치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네. 그런데 정말 내가 받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을 경우에는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.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나의 자기 개발과 경력을 쌓기 위해서야. 좋은 경험이 될 거야. 이런 식으로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. 이게 바로 합리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사람들한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태도, 이런 마음가짐이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행동이 있어요.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이 행동이 일치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근데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랑 맞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될 때,
혹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았을 때가 있겠죠.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. 이 불편한 마음을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B라는 행동을 했을 때 A와 B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행동과 마음 중에 무언가를 바꿔서 이걸 일치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바꾸는 것과 행동을 바꾸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?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행동을 바꾸는 게 쉽지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행동을 바꾸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. 특히 행동이 이미 나타났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. 그래서 이미 행동이 일어났다면 그 행동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 행동에 맞게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. 그게 바로 합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합리화의 예는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들,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담배 피는 게 건강에 안 좋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 내 행동은 담배를 피고 있어요. 그러면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불일치하고 있고 이 불일치 때문에 나는 마음이 불편해지겠죠. 인지부조화가 오는 건데요. 이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담배를 끊는 거예요. 근데 담배를 끊는 건 생각보다 힘듭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마음가짐을 내 행동에 맞춰서 변화시켜야겠죠. 그래서 담배 펴도 건강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면서 100살까지 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할아버지는 의사가 맨날 담배 끊으라 그랬는데 그 의사가 먼저 병 걸려 죽었대.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이러면서 담배를 꼭 끊어야 되는 건 아니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.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소개팅을 했는데 애프터를 했거든요.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.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사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소개시켜준 사람 체면 때문에 한 번 애프터 한 거지 사실은 저 사람이랑 뭐 해볼 생각은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을 때 이 자격증 따봤자 취업에 그렇게 도움 안 된대. 이런 식으로 행동과 결과에 맞춰서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. 이게 바로 합리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합리화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다칠 수 있는 자아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줍니다. 그런데 문제는 합리화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아지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합리화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의 나의 자아를 보호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내가 되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올바른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내일은 늦잠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